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분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정보원 센터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실버 산업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정보원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정 센터장과 함께 국내 실버 산업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실버 산업이 이제 블루오션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실버 산업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서 국내 고령친화 산업 시장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상품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국내의 고령친화 산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국내 고령친화 산업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가 산업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에 부산 테크노파크 내에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고령친화 제품의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시험 인정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표준화 기반 구축 등 4가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 산업체의 유망 기술을 제품화하고 상용화해서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2007년 1월에 국내 최초의 고령친화 용품 체험관을 부산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센터는 고령친화산업진흥부에 이관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전국 유일의 지원센터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명시된 업무를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센터가 각종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마케팅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센터는 지난 5년 동안에 상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약 160여 개의 사회에 대해서 한 300회 정도에 걸쳐서 상용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이후에 한 2년간의 매출 증가가 한 45%, 수출 증가가 24%, 그리고 고용 증가 한 2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인정 테스트베드 구축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이거 콜라스라고 하는데요. 콜라스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신뢰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 우수제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시험인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제품화와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체의 사업 유망화 기술을 발굴하여 단기간 내에, 이게 한 4개월 내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만, 업체당 한 4천만 원 내외의 R&D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고령친화 제품 사업화 유망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R&D 예산 지원과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품질 인정,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한 고령친화 산업체에게는 긴급 수요와 같은 절실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부터 3년간 실버 웰페어 기기 IT 융합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합니다. 매년 240명의 산업체 기술 수요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R&D 사업이 있는데 2010년에는 IT 융합 건강증진 및 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고령친화 산업체와 공동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스톱 앤드 원 디바이스 척추 보조기 개발 사업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 진흥 사업으로 한방 웰리스 산업 육성 체계 구축 사업과 동남권 IT 융합 복지기기 실버 상용화 사업도 지역 대국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기술 개발 자금과 함께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판로 개척입니다. 이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유통 판매점인 시니하우스하고 온라인 쇼핑몰인 아이해피몰도 저희들이 개설하여서 적극적으로 운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동안 센터가 고령 친화 산업의 기반을 이렇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관련 산업의 기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닦여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고령친화 제품 전시 체험 시설 구축을 들 수가 있는데 고령친화 제품 홍보 체험관인 해피시니 일개소하고 고령친화 제품의 유통 판매와 사용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니하우스 5개소를 지금 현재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시험 인증 시설 장비로 2개의 실험실에 35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테스트베드 시설 장비로는 1개 실험실과 15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령친화 산업에 적합한 시험 인증 테스트 장비를 가장 많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기반으로는 우리 센터가 재활공학연구소와 함께 11건의 KS 규격을 제정하여 있고요. 한국고령친화산업협회와 함께 11건의 단체 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올해에는 3건의 KS 규격과 5건의 단체 규격을 추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으로는 12건의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14권의 교보제를 개발하여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올 초 북경에서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아주 기분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센터 차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지역 기업들 행보는 어떤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중국의 북경 의료기기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눈 마사지 기기하고 또 KMG 금융이라는 회사에서 저주파 추력기를 선을 보였는데 이러한 국내 기능성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중국 바이어의 호응이 예상외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이 굉장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 활발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고령 친화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R&D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시 기장군 오리 지역에 10만 평 규모의 고령 친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 환경을 구축하여 전국의 고령 산업체를 집중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며 기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이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고령 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특별한 기업이라든지 또 제품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역 고령 친화 산업의 성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 36개를 선도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신도기업 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 지자체의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미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40여 년 동안 고령 친화용품 및 재활보조기기, 의료보호대 전문 생산업체로 닥터메드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관련 제품을 국내에 600여 곳의 거래처에 그리고 세계 한 1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족관절 인대 손상용 족관절 보조기기를 개발함으로써 현재 이 제품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것을 이제 국내 골절 환자용 보조기기를 완전히 국산화해서 수입 대처도 하고 그리고 아울러 수출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눈 주위에 이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눈 마사지 기기인 누르아이를 개발한 서동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제품 개발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비용도 들었고 또 오랜 시간 의료기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쪼록 이게 다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호주, 브라질 등지에 지금 수출을 눈앞에 두고 지금 현재 강장 의욕을 가지고 박차를 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지금까지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말씀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향후 사업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시니어 하우스라고 이렇게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점이죠? 네, 5점 개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노년층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직영점이 상당히 인기를 끌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시니어 하우스가 존재하는 그런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 시니어하우스는 이러한 국내 고령 친화 기업의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노인용품 전문 상설 전시 판매장입니다. 이러한 시니어하우스는 안정성이 입증된 고령 친화 제품을 선별하여서 입점시켜가지고 제조사로부터는 제품 교육을 우리 홍보대사들에게 시키고 그 홍보대사들이 직접 이 제품을 사용 방법과 또 이러한 제품의 사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2010년 4월 현재 부산광역시의 구군충청사 3곳과 지하철 역사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 50명을 고령친화 홍보대사로 위촉하여서 부산 지역 내에 2,000여 개 이상의 노인시설과 고령자를 직접 방문하여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고령친화 제품을 접하고 있으며 시니어하우스를 통해서 기업 지원 매출은 연간 한 10억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시니어하우스 구축 사업에서부터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고령자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고령친화 산업에 활력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니어하우스가 이게 5번째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시니어하우스를 오픈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시니어하우스가 이제 한 1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현재 사업 실적이나 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 친화 제조기업의 제품 개선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니어하우스는 입점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서 단지 판매하는 그러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입점된 제품을 저희 고령 친화 제품 홍보대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성 평가를 하여 체험관 방문객 및 제품의 실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해서 이 수행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하게 됩니다. 이때 제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개선될 사항 등이 기업에 정보로서 제공이 됩니다. 저희 시니하우스에서는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니하우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니하우스의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사회 경험을 하는 노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썩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농부 작업 위주로 어르신들의 사회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니하우스는 우리 사회 노인들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험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그 실버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 국내 그 관련 산업이 그 동향은 어떻고 또 해외 진출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국내 고령친화 용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한 1조 3천억 정도이고 연평균 23.3%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2020년에 되면은 약 7조 2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5, 6년 내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시장의 반면에 국산화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정부의 산업기반 조성 사업하고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품목은 국산화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50% 정도의 복지연구 분야에 국산화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기업의 영세성과 R&D 투자 및 인력 부족으로 고가품 쪽에는 국산화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요. 우리 센터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지원으로 일본 시장에 CNC 케어라는 회사에서 척추 교정 운동기기나 기기를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고, 나이스텍에서 보행 보조차, 그리고 보스 코퍼레이션에서 기능성 고령화 신발 등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더욱더 많은 기업의 제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령 친화 산업은 분명 그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본이나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국내 산업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 국가와 저 국내 산업이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죠. 국내 시장은 이제 고가품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시장에 좀 밀리고, 그리고 저가품에는 중국 쪽에 중국이나 대만 쪽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약화되어 좀 밀리는 넷크래크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고령친화 산업의 기업들이 기능성 제품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한방 기술을 앞세운 독창적인 제품으로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국내 고령친화 산업체가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확보, 그리고 품질 인증을 거쳐서 해외 박람회 및 해외 박람회에 한국 기업 공동 참가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시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그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의 장으로서 향후 포부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5년간 많은 사업을 통해서 국내 고령 친화 산업 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경영력 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5년의 지원 사업만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고령친화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촉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 및 정책 개발, 산업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발전, 나아가서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직적으로나 또 규모면으로나 또 사업 수행을 위한 지위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 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향후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고려할 때에 고령친화산업진흥원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정업에 있는 동안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자립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진흥원으로 설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2013년경에는 고령친화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꿈이고 또 포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오는 2022년이면 국내 고령화 인구는 753만여 명에 노인 비율은 14.3%로 크게 증가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내 고령 친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올해 2조 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약 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령 친화 산업이 현재 90%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겨내고 본격적인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들어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동안 초대형 유조선 3척을 비롯해 LPG선,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등 총 23척 13억 달러의 선박 수주를 기록하는 등 4월 2개로 15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원통형 FPSO와 미얀마 가스전 등 해양 플랜트 26억 달러를 포함해 올 들어 4월 말까지 조선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총 43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0배나 수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조선 수주가 전무했던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금융위기 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원유 운송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석유 메이저사들이 생산성 문제로 미뤄왔던 광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향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북해 등지에서 대형 해양 플랜트 공사 발주와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유조선 발주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43억 달러 수주 실적을 올린 것을 계기로 세계 조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